5, 4, 3, 2, 1, 스타트. 1993년 대한민국에 전자제어 엔진이 들어온 그 순간부터 우리는 전국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클럽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전국에서 가장 오래된 자동차 정비사들의 오프라인 모임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진보된 자동차 엔지니어들의 모임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기능장과 기술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30년을 이끌어왔고 이제 앞으로 30년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우리는 전국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클럽입니다. 전국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클럽, 당신의 차를 맡기세요. 네, 오늘은 우리 PC의 창단 멤버인 김두진 선배님의 블루핸즈 등촌점을 찾았습니다. 정경입니다. 질문 한번 답하고. 네. 네. 안녕하십니까 선배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 PAC 회원 분들에게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김두지입니다. 사실 오랜만이죠. 또 저를 잊어버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저도 여러분을 잊어버릴 만큼 시간이 지나갔네요. 다들 건강하시고 이렇게 잘 지내고 계시죠? 지금 저는 이제 정비사가 아닌 다른 길을 좀 시작하는 시작이고요. 그게 또 이렇게 우리 남철 회원께서 오셔가지고 정말 마음이 너무 기쁩니다. 그리고 건강하시고, 코로나는 우리가 이기할 게 아니라 함께 가는 시대입니다. 코로나 핑계로 모든 걸 잃어버리는 그 시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두들 건강하세요. 네네. 지금 선배님 대략 얼마 만에 우리 저 PAC 강의 서시고 얼굴 보고 이게 얼마 만이시죠? 1년 넘었죠? 1년이 아니고 한 3년도 넘는 3년 됐나요? 네. 선배님 네. 가끔씩 특강 해줬던 기억이 나는데 오래됐나요? 오래됐죠. 네. 제가 이제 기술이 점점 없어지니까 네. 이 시대에 맞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네네. 저는 이제 A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까 또 설 자리가 좀 부족하겠죠. 아유, 그거는 너무 겸손하신 거고, 그 기술보다 더 중요한 노하우들이 훨씬 많으시니까 또 해외로 또 그런 것도 다니시고 그러시는 거라 생각하고요. 우선 이제 처음에 그냥 좀 가볍게 좀 얘기를 해보면, 그래요. 지금 여기 등촌점, 블루핸즈 등촌점, 그러면은 여기 직원이 총 몇 명일까요 지금? 네, 4명이죠. 4명. 그리고 카운터에 저기 이제 카운터는 제가 보다가 네. 우리 해외에 제가 봉사 다니면서 예. 자리가 비니까 네. 우리 와이프와 와서 같이 출퇴근하고 집과 네. 직장과 모든 게 같이 하는 부부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댁도 근처신가요 여기? 집은 멀어요. 양주죠. 경기도 양주. 양주세요? 예, 양주인데 여기서 회사에서 집까지 주행거리가 편도 85km 정도 되는데, 이번에 문산강 고속도로 뚫린 통에 네. 한 15km 정도 줄어들었어요. 출근길은 1시간 반, 퇴근길은 1시간. 그럼 조금 이렇게 같이 출근하시고 퇴근하시면서 네. 그렇게 하시는구나. 네. 양주로 전원주택같이 좀 이사 가셨나 보네요. 전원주택은 아니고 네. 좀 조용한데. 돈이 없어서 서울에서 밀려나는 거죠. 아이고, 또 운영체 이렇게 여기를 운영하고 계신데. 근데 이제 왜 그 양주로 가는 계기도 있지만, 사실 제가 중요한 게, 네. 우리가 이제 사업을 하고 서울에 와서 일을 하고 하지만, 사실 왜 일을 하고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 그런 걸 좀 한 5, 6년 전 생각하고, 제가 또 이 업계를 시작하면서 네. 과연 이 업계는 정년이 몇 세인가, 네네. 또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이 우리 업종이 사실은 공휴일도 없고 휴일도 없고 저녁 네. 늦게까지 해야 되고 일찍 나와야 되고, 맞습니다. 점심시간은 1시간도 회사에서는 1시간을 점심시간을 주는데 우리는 10분 만에 밥 먹고 일하잖아요. 맞습니다. 그 시간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열심히 했던 만큼은 뭔가를 좀 찾아야 되는데,
뭐 그리고 서울에 살다 보니까는 많이 쫓겨다녀요 사실. 그리고 서울의 부동산가, 집에 사업해서 열심히 쉬지도 않고 1시간도 제대로 못 쉬면서 돈 버는 거 어디가 있어요? 다 잠자고 있죠 집에. 그 숙소로 쓰고 있잖아요 숙소로. 그렇죠. 그 숙소는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이 5시간. 5시간이죠. 그렇죠. 6시간. 24시간에서. 그럼 18시간을 어디에? 밖에 나와 있죠. 정작 우리가 돈을 투자할 것은 그 많이 사용하는 쪽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예, 너무 그래서, 5년, 지금 이제 6년 차니까, 6년 차죠. 그러더라고요. 이제 6년 차 시작인데, 그 전에, 서울에 다 정리를 했어요. 서울에서 살 가치가 없다. 네. 그래서 양주로 이사를 간 거고, 그래서 뭐 거기서 또 새로운 일을 하고, 또 어차피 정비사로서의 뭐 은퇴 시기도 됐고, 정비사가 정년이 몇 세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하고 싶을 때까지죠. 그렇죠. 네. 그게 잘못된 거죠. 네네. 그것은 내 중심이고, 그렇죠. 내가 하는데 누가 있어요? 나의 고객이잖아요. 고객이 정비사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네네. 근데 고객이 봤을 때 과연 나이 70 먹어가지고 그 정비사라고 고객이 왔지만 그렇게 가는 이유가 뭐 있을까요? 단골이니까 예전부터 단골이니까. 했으니까. 단골은 왜 단골이죠? 고객이 볼 때. 우리가 보는 고객 단골이 아니라 네네. 고객이 중심이 중요한 거지. 내가 중심이 중요한 게 아니지. 편하니까. 편하니까. 아무래도. 예. 고객은요 네. 싸게 하는 거예요. 네네. 일리 있습니다. 싸게 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싸게. 일리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것에서 사장을 찾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고객의 중심이니까 우리가 요즘에는 이제 전부 다 고객 중심 하잖아요. 근데 고객이 인정하지 않는 정비사는 정비사가 아니죠. 네네. 내가 아무리 실력이 좋고 내가 아무리 기술이 좋고 캐리어가 좋더라도 고객이 인정하지 않은 정비사는 정비사가 아니죠. 네. 그래서 정비사는 우리 정비는 자동차를 만드는 건 제조지만 자동차 정비는 서비스업이죠. 그래서 서비스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게 서비스라는 게 우리가 이제 뭐 무상으로 주는 서비스가 아니라 정말로 고객이 우리 서비스 업종 하듯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좀 빠져났네요. 좀 벗어났네요. 얘기가. 양주로 가서 양주로 가면서부터 제가 이제 다른 일을 찾기 시작한 거죠. 제가 열심히 돈을 벌었으니까 그 번 돈은 조금 이렇게 좋은 쪽에 좀 쓰자. 또 제가 정비를 시작했을 때는 저도 참 어려운 생활을 했고 전부 다들 했지만 뭐 좋은 조건, 악조건, 뭐 실제로 돈이 없어서 또 배움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있었고, 그래서 그런 쪽에 좀 도움을 줄 수 있으면 도움을 주자. 그래서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조금이라도 줄 수 있을 때 주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양주로 갔고, 양주에서부터 그런 일을 하나하나 좀 배우면서 실천을 하고 있는 중이고, 여기 회사는 우리 보통 지금 정비업소가 토요일까지 근무하죠? 네, 맞습니다. 그죠? 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해요? 보통은 제가 다녔던 데는 8시 반이지만 8시까지 나갔었고요. 저녁에는 6시, 7시까지는 했던 것 같아요. 7시는 했었어요. 그래서 일주일이 뭐 일을 빼고 남은 6일인데 저는 회사에 4일 근무를 해요. 네네네. 네, 그래서 4일 근무를 하고 나머지 이틀은 내가 이렇게 추구하는 쪽을 네네네. 다른 삶을 또 배우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은 또 우리 와이프하고 같이 이렇게 다니니까는 뭐 처음에는 서먹서먹하고 이렇게 하는데 같이 있는 시간이 많은 사람이 대화도 많이 하지. 집에 가면 와이프하고 얘기 안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왜 와이프하고 얘기를 하려면요,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지네. 뭐 하루에 1시간이나 2시간밖에 안 되잖아요. 1시간도 안 되지. 사실 얼굴 마주보고 네. 이렇게 있는 시간이. 그러니까 대화가 없어지는 거죠, 점점. 맞아. 많이 있으면 우리는 더 이렇게 가질 공통의 주제가 되는데, 네. 그래서 요즘엔 더 좋아요, 굉장히. 그게. 네. 아주 이만큼 하겠습니다. 만족한 삶을 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컴퓨터 소리가 이렇게 들릴 것 같아요. 잠깐 그래요? 꺼놔도 될까요? 잠깐만. 선배님? 네.
조금 이따 켜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이 소리가 들어갈 것 같아서 그 네, 조금 있다가 편집을 하면 되지. 네네네. 아, 이건 중간에 없애면 되니까. 이 소리가 나니까. 아. 네. 미안해. 컴퓨터가 오래된 거라 내 네, 나이만큼 듣나? 네. 또. 그렇게 양주로 가셔서 이제 조금 더 삶의 질을 위해서 가신 거고, 그렇게 이제 운영은 여긴 하고 계시고, 보통 자제분들이나 가족분들이 조금 이렇게 이어받고 이런 경우도 많은데 그런 거는 원하시지 않으신가 봐요. 아니면 시도를 해보셨다든가. 아니면 그 뭐 저기 우리 가족 중에 나도 이제 가족이 있는데 우리 와이프가 있고 아들이 있고 아들 하나 딸이 있는데 네. 그 아들이 이 음악하시죠? 정비를 음악하죠. 그 네, 음악을 왜 들은 것 하냐면 자기가 이 정비를 할 거냐 해서 뭐 안 한대 자기가. 그래서 저는 그래요.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걸 해야지. 사실 그러면 내가 자동차 정비를 좋아했을까? 몇 번 물어보면 사실 안 좋아했어요. 진짜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네네. 근데 왜 이걸 했을까? 되돌아보면요, 옛날에 참 재밌는 얘기가 많이 해요. 이렇게 이제 우리 이제 시골에 살다가 서울에 오잖아요. 네네. 그리고 또 시골 사람들이 서울로 상경을 해요. 네. 그럼 이제 서울역이라든가 강남 터미널에 마중 나가는 사람이 있죠. 네네네네. 네? 여기 셈이 왔으니까 우리가 네, 만약에 네, 가서 네, 네. 일본을 간다. 근데 일본에 마중 나오는 사람이 있어. 취업을 가는데 네. 돈 벌러 취업 가는 거 아니야. 네. 그럼 마중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직업이 돼요. 그죠 보통. 네네네. 네? 그러면 선배님도. 이제 그렇게 했는데 네. 그 나를 서울로 이끈 사람이 그 사람 볼 때 이게 괜찮겠더라 그러면 내 직업이 되는 거지. 내가 좋아서 한 게 아니라 사실 먹고 살기 위해서 왔으니까 그걸. 근데 직업을 그리고 이제 조금 살다 보니까는 내 직업이 이게 아닌 거야.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사람마다 다 각자의 꿈이 있는데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돈을 벌어야 되고 좀 뭐 그렇죠. 돈 없으면 꿈을 못 이루고 그 꿈을 잠시 묻어놓고 생활할 수밖에 없는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동차 정비를 한 거고, 자동차 정비는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한 돈 버는 수단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게 정비사로서 가다 보니까 더 좋은 길도 있고. 그런데 우리 아들한테 정비할 거니? 그러니까 안 한대. 그래서 그래? 그러면 됐지 뭐. 그럼 자기 하고 싶은 거 해야지. 근데 고마워요 요즘에는. 왜 그런지 알아요? 우리 아들이 정비를 한다고 그랬으면 부동산을 몇십억짜리 땅을 사서 공장을 지어주고 내가 은행 빚을 갚아야 되고. 네네. 그러면 나의 인생은 없는데 뭐 걔 학교만 졸업해주고 뒤에서 해주니까는 내가 우리 아들한테 부동산으로 줄 거 10분의 1도 안 되게만 줘도 지는 행복하니까 나도 행복하고 나머지 거 가지고. 그래서 나는 굉장히 감사하게 느껴 우리 아들한테 이걸 안 한다는 게. 우리 딸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그리고 또 그리고 정비는 이런 것을 내가 한다고 해도 또 배웠던데 이런 사람 해야지. 맞아. 이렇게 가족한테 물려주는 것은 가족이 정말로 열심히 한다고 그랬지만 그냥 재산권이라든가 그런 행사 쪽으로 넘어가면 나는 그건 굉장히 싫다고 봅니다. 네. 아니라고. 그 말씀도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아예 좀 옛날 얘기가 나온 김에 네, 그래. 처음 정비를 하기 시작된 게 그렇게 고등학교, 대학교를 아니면 공부를 자동차 정비 쪽을 하셨던 건 아닌 건가요? 아니죠. 아니셨나요? 네, 저는 배우지는 많이 못 배웠으니까 그냥 서울에 와서 네. 옛날 배터리 가게 네네. 꼬마로 시작해서 시작하셔서 그때는 뭐 정비를 해야 된다는 정비가 이게 자동차 정비한 줄 모르고 일을 시작한 거고. 네네. 그리고 그리고 나서 일을 하다가 어찌 하다가 군대 가서 정비책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정비책을 정비병은 아니셨고요. 정비병은 아니었죠. 예. 자동차 주특기는 정비로 갔는데 네네. 정비를 안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고마워요. 주특기는 내가 정비를 했다 그러면 안 되는데 정비를 하지 않고 나름대로 또 이렇게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좋고. 그리고 이제 나와서 이걸 해야 되냐? 뭐 아는 게 이것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이것을 기양이 할 바에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때 월급 생활을 하는데 월급이 그때 한 달에 뭐 20만 원, 30만 원대였으니까 그거 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니까 평생을 벌어도 내가 서울에 와서 저 월세방이라든가 이런 것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나의 꿈을. 그래서 좀 사업을 일찍 시작했죠, 내가. 바로 블루엔젤 시작하신 건 아니잖아요. 아니요. 네. 제가 아마 카센터는 굉장히 빨리 시작했어요. 배터리 어린 나이에. 그렇죠. 네. 제가 25에 군대에 제대하자마자 6개월 후에 바로 빚을 얻어서 조그마한 카센터를 시작했어요. 마인드 오래 했죠. 오래 했어요. 그리고 오래 했죠. 그래서 지금 내가 생각하면서 25세 했으니까는 한 30년만 하고 55세. 그리고 나는 은퇴하자. 근데 55세 때 딱 양주로 이사 갔습니다. 잘하셨네. 예, 은퇴 내가 약속했던 것 하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몇 년 하고 그러면 블루엔젤을 다신 거죠? 블루엔지가 이제 올해 97년도 했으니까 올해 몇 편입니까? 23년째인가? 잠깐만, 97년도요? 네. 그럼 거의 초창기. 초창기. 블루엔젤을 블루엔지가 97년 4월에 시작했으니까 제가 이제 9월 달에 시작했어요. 그게 저도 이제 오토큐에 있었잖아요. 오토큐 제가 했던 사장님이랑 비슷해요, 지금 상황이. 그분도 20대 초반에 창업을 하다가 그 오토큐 기회를 딱 잡은 건데, 그때 당시에는 초반에는 그러니까 이제 막 모집하러 다녔잖아요. 그렇죠. 블루엔젤을. 네. 그때 하신 건가요? 아니면 현대 블루엔젤 쪽에 좀 인연이 있어서 하신 건가요? 전혀 없어요. 없고. 네, 전혀 없어요. 모집할 때 하신 거구나. 모집할 때 한 게 아니라 네. 여기 내가 이제 원래는 우리 PC 네네네. 클럽을 하다가 그때는 저 화양리 쪽에 있었죠. 원래 사업. PC가 먼저인가요? 블루엔젤보다? 당연하죠. 네네네. 그러네. PC는 제가 91년도에 시작한 거고. 네. 91년도에. 네네. 그래서 91년도에 처음에 1기가 91년, 네네. 92년이 2기고, 네. 93년이 3기고, 네네. 그래서 93년도에 정식으로 네. 우리 자체 브랜드를 가지고 우리 자체가 시작한 거예요. 네네네. 그때 93년. 화양리에 있을 때. 그래서 그거 하면서 어려움도 많이 갖고, 그쪽에서는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망했다고 얘기하나요? 우리가 사업장을 접었죠. PC라는 걸 이름 걸고 했다가 망한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니고 개인적으로 PC는 개인적인. 그러니까요. 그쪽에서 정열적으로 많이 하다가 조금 이제 사업도 이제 개인적으로 어려움도 있고 뭐 돈도 못 벌었으니까 그때는 네. 뭐 벽으로 다닌다고 그냥 쫓아다니다 보니까 네네네네. 하다가 이쪽으로 우리 IF가 아마 97년 7년? 97년 이제 97년 네. 그 전에 95년도까지 95년도에 내가 강서구 쪽으로 넘어와서 네네네. 여기서 한 3년 정도 하다가 이제 블루엔즈 하시고. 하려고 했는데 안 돼서 저는 특이한 케이스죠. 전화했어요. 내가 본사에다. 네네네. 인터넷 보고 네. 담당자가 누구냐 이걸 나는 하고 싶다. 그렇게 해서 이걸 하게 된 거고. 잘하셨네. 그렇죠. 그때 그 선택을 잘 하신 게 된 거네요. 선택은 지금도 선택은 나는 잘했다고 잘하셨죠. 보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닌가요? 지금은 선택이 잘했다고 보진 않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그것은 네. 그럼 선택이 잘했다는 것은 어떤 개념인가요? 그러니까 블루엔젤을 하시면서 그 꿈에 더 빨리 다가가시지 않았나요? 꿈은 이제 두 가지죠. 두 가지. 그게 그 블루엔즈를 함으로써의 내가 또 다른 것을 또 할 수가 있었는데, 그런데 그 꿈이 만약에 내가 그럼 블루엔즈를 안 했다. 예. 그럼 일반 카센터로 계속했다. 그러면 지금도 정비를 하면서도 또 다른 더 좋은 일을 또 할 수 있죠. 그 분야에. 네. 그러니까 여기 그냥 블루엔즈라는 것이 모든 게 햇빛이 있으면 네, 그림자는 있거든. 장단점이 다 있는 거예요. 블루엔즈에 장단점이 있고, 그래서 자기가 어떤 포커스에 맞춰서 사냐가 중요한 거지. 그래서 또 블루엔즈는 최근에 같으면 계속 뭐 갑과 을이라는 그런 관계가 되고, 나는 블루엔즈를 하고 있는 사람 나는 영원한 갑이 아니죠. 을이지.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돼. 네, 맞습니다. 근데 일반 대표자들은 전부 다 갑이잖아요. 그렇죠. 그냥 인생을 갑으로 사는 게 최고인데, 사실 인생은 갑으로 살아야지 을로 살면 안 되는데,
갑이 되기 위해서 을에 잠시 있는 것은 좋죠.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그게. 그래서 이제 그 빛과 그림자가 있는 거지, 항상. 아무리 좋은 것도. 근데 이제 그 나는 정비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제 선배님 예전에 그 무용담을 들어보자면 굉장히 그 PEC 자체의 열정이 엄청 크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정비에 관한 열정도 크시고 교육에 관한 열정도 크시고 PEC의 그런 어떤 교육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열정이 가득하셨다고 들었는데, 그 뭐 정비가 싫었다는 말씀은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농담으로 하신 말씀 같고, 굉장히 확고한 어떤 철학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PEC를 처음에, 그러니까 1기부터 그렇게 하시면서 좀 생각하셨던 그런 철학과 또 지금 우리 PEC에 좀 해주고 싶으신 말 있으시면 한번 해주세요. 그럼 PEC를 뭐 만들게 된 동기라든가 이런 그런 거. 처음에 그런 그렇죠. 그런 철학. 이제 내가 이제 만들게 되는 동기도 사실은 그 자동차 정비를 하면서 굉장히 매력에 빠졌어요. 네. 네. 그게 이 자동차라는 것이 이 빵이나 이런 것처럼 한번 기술을 배우면 10년이고 써먹을 게 아니라 계속 바뀐다. 이렇게 바뀌고 또 네. 계속 꾸준히 추구를 해야 되고 네네네. 그런 시스템이 굉장히 매력이 있어요. 배워야 된다는 거. 뭘 하면서 계속 배움에 또 물론 뭐 제가 이제 뭐 동기부여라고 그러면 뭐 그동안에 뭐 배우지 못했으니까 자동차도 굉장히 배우는 게 매력이 있고, 그리고 처음에 이제 그렇게 하게 있는 동기는 아마 우리 선배님들이 나를 자극을 많이 했고 도움을 많이 줬죠. 우리 예전에 네네네. 내가 이제 초창기 꼬마 멤버들. 생활할 때 아니 PC 말고 예. 그냥 내가 정비를 처음에 배울 때 어떠면 그 양반들이 옛날에는 자동차 정비하는 사람들이 좀 무식하다고 그럴까? 좀 그러신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생활을 해보니까는 이 세상에서 내가 좀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 나다 같은 사람이 열심히 하면. 그래서 해보자. 도전은 굉장히 좋아하니까 해보자.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PEC 초창기는 원래 그 신설동 동일자동차학원에서 1기를 뽑았어요. 1기를. 신설동 맞구나. 네. 제가 용두동으로 네, 맞아요. 다니는데 거기 가는 그, 길에 지금 그 블루엔지 신다- 2층에 있는 아니 신담역에 동일자동차학원이라고 있는데 지금 있나 모르겠는데. 신담역이에요? 네네. 근데 없는데 거기서 처음에 학원을 했어. 학원을 네네네. 학원 자동차 정비학원. 전자제어 학원을 처음에 했어요. 그게 아마 90년도인가 전자제어 학원을 했고, 그래서 제가 자동차 정비라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처음 학원이라든가 배움에 할 수 있는 것은 거기를 처음 가본 거예요. 한 달짜리 전자제어 반이라 해가지고 한 달짜리 썼는데 그때 아마 이론이 거기 김현교 씨가 어디 맞나요? 아니요. 아닌가요? 그래서 이제 거기 있다가 한 달 교육 과정을 마치고, 그래서 그걸 배우고 나니까는 자동차가 굉장히 그 기계적인 것보다 아니라 전자제어가 나오면서 굉장히 다시 이제 매력을 느낀 거지. 왜냐면 그렇게 예전에는 기계식 자동차였는데 전자제어 차량이 바뀌면서 신부자잖아요. 어때? 신부자. 네. 새로운 거. 네. 새로운 것에는 굉장히 매력이 땡기는 거지. 이건 한번 도전할 재미가 있겠다. 이 정도 같으면. 그래서 그때부터 열심히 공부를 했죠. 그때 돈 많이 썼어요. 왜냐면요, 학원 끝나면요, 학원 강사 데리고 술 먹기라고. 왜냐면 네. 학원에서 하는 강의는 20%요, 20%고 80%는 술자리에서 나오니까 네. 좀 많이 했죠. 그리고 그 학원에서 내가 나오고 3개월 후에 학원에 한 달씩 하면 특강을 해줬고 6개월 후에 학원 기하 강사를 내가 했으니까. 네네네. 저녁에 가서. 그러니까 이제 사업장은 이제 점점 이제 아무래도 서울해지지 그게. 그래서 아니다 싶어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그때 이제 여러 사람들 다 만났죠. 장비를 쓰는 거고. 아마 그 스캐너 장비도 대한민국에 아마 내가 최초로 쓸 걸 모를 거야. 아마 ETR V1이라고 V2가 1이라고 아마 최초로 뭐 배워서 한 거고 욕심 많아서. 그래서 했다가 1, 2기는 그쪽에서 뽑았고 2기도 뽑았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돈을 벌 만큼 벌었으니까 손을 띈 거야, 이제. 네네네. 한 2년 정도 지나니까 전자재 배울 사람 배우고 이제 학생 수가 줄고 수익도 좀 줄으니까 이제 우리를 같이 가자는 이제 테마가 없어지고. 그래서 93년도에 저랑 몇 뜻 있는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1기나 2기가 뜻을 모아서 PEC 클럽을 만든 거죠. 네네. 만들고 정관도 만들고 전부 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부터 이제 하는 것이 중심이 사람 중심이 돼야 된다. 엔지니어가 돼야 되고 그 사람들이 모르는 거 서로 공유를 하고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더 크니까 배우는 것보다 교류를 시작을 하고 그렇게 해서 93년대 엔지니어 클럽을 이제 정상적으로 우리 해놓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전체가 주인이 되는 거죠, 엔지니어 클럽. 그럼 이제 20년이 돼가네요, 진짜. 그렇죠. 네. 93년도. 네. 왜 20년이지? 아, 30년이 돼가네요. 그렇지. 네, 30년. 내년이고 2023년 30년째냐. 아, 내년에 큰 중요한 해네요. 그렇지. 이제 23년도가 그렇지. 네, 내년에 23년 30주년. 다 이렇게 모셔가지고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네요. 30년. 그거 한번 할래요? 해야죠. 주관해서? 네네, 해야죠. 30년은 그냥 보내면 안 되고. 그렇죠. 해야죠.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PEC 클럽을 하시고, 계속 하시고, 이제 PEC 클럽을 이제 어느 정도는 보시다가 이제 좀 그게, 지금은 이제 안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PEC 클럽은. 네, 선배님들 중에서. 네. 그러면은 이제, 지금은 나와 계시지만, 이제, 우리 PEC 클럽에 이거만큼은 좀, 다른 거는 좀 바뀌어도 이거만큼은 좀, 요 정신은 좀 이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게 있으면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무슨 이런 정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바뀌지 말고. 저는 그래요. PEC가 네. 다른 사람이 그런다고 뭐 전통을 뭐 이어받아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네. 그 전통은 네. 없애고 네. 새롭고 그 새로운 방식으로 창출을 해야 됩니다. 네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뭐 선배님이 아니라 또 정비 업계를 떠나서 클럽을 떠난 사람은 그냥 잊어버리고 예전에는 그래요.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전자제에는 이슈가 있었어요. 네네. 그게 네. 그것 때문에 이제 기술 본위적으로 쭉 추구를 했던 거고. 그 다음에 나온 게 뭡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경영이 나와요. 네, 경영은 경영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네. 그 다음에 지금은 뭐냐면 이제 거기에 대한 서비스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맞습니다. 그 트렌드가 바뀌는 거거든. 그럼 그 트렌드에 맞게끔 클럽도 같이 가야 되고 거기에 바뀌어야 되는데 전통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클럽에 부탁하고 있는 것은 클럽이라는 것은 하나의 시스템이라는 얘기죠. 시스템. 네. 보이지 않는 거지 시스템이라는 거는. 네네. 보이지 않는 공간에 우리의 열정을 가진 엔지니어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들어가서 네네네. 같이 어우러지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것을 유지하는 거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왜냐면 저는 1세대 같으면 제가 이제 1세대죠. 네. 클럽에 1세대 같으면요. 전자재를 추구하고 열심히 해서 돈을 벌기도 많이 벌고 또 클럽에 나와서 서로 상호 기술 교환을 하면서 자기의 자리도 극잡고. 네. 그러면 그 1세대는 끝났어요. 네네. 그러면 제 2세대가 나와서 그 시대에 맞는 걸로 해야 되는 거고. 또 3세대까지 오면 3세대는 그에 맞게끔 해야 되고. 근데 지금은 이제 뭐 물론 개인주의화가 되니까 물론 그렇겠지만 사실은 그래요. 이 PEC 주인은 누굽니까요? 네, 우리죠. 그렇죠. 네네. 그것만 있으면 돼요. 아, 주인 의식만 가지고 주인 의식 가지고 있는 그대로 또 힘들면 힘들다고 어려우면 어렵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일해 하면서 내세우는 게 아니라 밑바닥에 있으면 돼요. 괜히 높은 데 올라가려 하지 말고. 네네네. 네? 높은 데 올라가지 말고 클럽의 이상을 높인다? 저는 사실 그래요. 이상을 높이는 것은요. 우리가 높이는 거 아니에요. 주위에서 높여줘야 우리가 높아지는 거지. 맞습니다. 내가 올라간다고 그게 높아지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회원들은 묵묵하게 자기가 할 일을 하고 인적 교류를 하고 또 뭐 기술적으로도 또 앞서 가야 되고 또 물론 요즘에는 이제 기술이 예전에는
그 오프라인에서만 기술이 됐어요. 네, 온라인 쪽에는 없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교육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어요. 네, 근데 네. 지금은 이제 기술적으로는 그 온라인 쪽에서 다 오픈이 돼 있어요. 네, 그렇죠. 굳이 네. 뭐 오프라인 모임 안 가도 기술은 돼요. 네네. 그리고 요즘에는 그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요. 옛날처럼 배워가지고 머릿속에 있는 지식 가지고 배우는 거 아닙니다, 지금. 네. 그렇죠. 지금은 스마트폰 보고 정비하는 이제 시대가 왔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게 그 사람이 내가 PEC에 들어가서 내가 거기에 존재감, 그 사람이고 그 패밀리에 들어갔기 때문에 내가 이런 걸 할 수 있다. 그런 각자의 개인의 마인드가 중요한 거지. 뭐 전통을 지키고 누가 한 게 아니라, 그리고 각자가 어려웠을 힘들 때 조금씩 도와서 해주는 거고, 그 물론 리더들이 잘하고 계시지만 그 리더들이 또 수고하시니까 또 그렇게 하고, 뭔가가 지금 그 시대가 좀 바뀌면 이렇게 뭔가를 뭐 집합적으로 해가지고 하나를 먹는다는 게 아니라 그 오프라인 교육에서도요, 괜찮아요. 나와가지고 뭐 서로 이렇게 하고, 꼭 최고만 추구하는 것이 최고가 될 수는 없다고 저는 봐요. 지금도 충분히 알겠습니다. 예, 우리가 살면서, 그리고 제일 목적은 우리가 그 모임에 와서 즐겁게 하고 또 얘기도 하고 시대에 맞게끔 그렇게 하면 되고, 저는 사실 왜 이렇게 조금 이제 바뀌니까, 옛날에는 뭐 기술 보니 뭐 이렇게 네. 테마를 각각 정해니까는 바뀐 거에 맞춰서 그렇죠. 맞춰가는. 네. 그리고 지금 최근에 보면 수입차가 뭐 많이 하더라고요. 그게 네네. 수입차하고 메이커 정비 쪽을 하는데, 이건 뭐 추세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네. 추세니까. 그리고 뭐 앞으로 이제 전기차로 가는 시대인데, 네. 전기차 시대 맞아요. 그럼 전기차 시대는 어떻게 할 건가? 뭐 기술도 좋지만 뭐 서로가 서로 협력을 하면 난 충분히 됐다고 그래요. 그리고 전기차가 시대에 가면 엔지니어가 많이 줄 것이고 그러면 우리의 가치는 더 높아질 것이고. 네. 그렇죠. 네. 저는 그래요. 그래 PEC 모든 회원 여러분들이 각자의 나는 하나의 가족이라는 개념만 가지고 있으면 뭐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이렇게 각 지역에서 하지만, 물론 뭐 돈을 벌지만, 돈은 항시 열심히 벌면서, 돈은 왜 법니까? 돈을 쓰려고 벌어요. 네. 그렇죠? 돈을 쓰려고 버는 네. 거죠. 셀러. 네, 그렇죠. 그 돈을 쓰려고 그러는데, 나와 내 가족을 위해 쓰지 말고 우리 패밀리,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네. 회원들한테 의해서 돈을 벌었으면 회원들한테 다시 내놓는 그런 문화가 좀 돼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그동안 고집만 너무 전통만 내세우지 말고, 그렇죠. 네, 변화에 순응하면서 또 변화를 또 이끌어갈 수 있는. 네. 그런데 왜 PEC가 이제 그게 뭐냐면, 제가 1세대예요. 네. 1세대가 지금 나가서 후배들한테 뭘 줄 겁니까?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준들, 이 세상에 써먹을 수 없는 건데. 네네.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1세대를 불러서 배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배우려고 그러면 그냥, 선배님 요즘에 인생을 살아보니까 인생이 어떻습니까 하고, 뭐 나훈아가 테스형 하듯이. 예. 뭐 그 정도는 괜찮아요. 그 삶이 이렇게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리고 살아보지 않고 먼저 살아왔잖아요. 나이가 염려 있으니까. 그리고 언제쯤 은퇴하다든가 뭐 이렇게 그런 얘기를. 정비는 물론 이제 뭐 우리 교수님도 많이 계시고 클럽에 있지만, 네네, 있죠. 그분들은 이제 지금도 후학을 가르치고 있으니까 그 내용을 배우는 건 괜찮아요. 근데 이제 저도 그래서 PEC에서 불러주면요, 이제 저는 할 게 없어요. 가르쳐 줄 게 없어요.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뭐 재밌게 우리 살자. 그리고 뭐 내년에 30주년 해. 그러면 그래. 나도 패밀리인데, 나도 뭐 이렇게 내가 조금 그동안에 엔지니어 클래스 벌었던 거 있으면 거기다가 그래. 가서 내가 후배들 오면 밥이나 사주고 해야지. 뭐 내가 뭐 있습니까? 그거죠. 아닙니다. 항상 제가 선배님이 교육 오시면 항상 마음에 남는 교육을 해주셔서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PEC 얘기는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이제 선배님 등촌점 얘기를 좀 해보고 그렇죠. 싶은 게, 지금 1인 카센터 많고, 아무래도 직원들이 좀 많은 데는 메이커들밖에 없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아까 제가
잠깐 들었지만 지금 직원이 4명인데 지금은 완전히 현역에서는 나오신 거고 그렇죠. 예. 직원 관리를 특별히, 그러니까 내가 대표지만 내가 없어도 이 등촌점이 이렇게 잘 움직일 수 있는 어떤 그런 경영에 대한 또 철학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거 잠깐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죠. 네. 제가 저는 좀 계획을 많이 세워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년이면 5년 계획이라든가 네. 또 3년 계획, 1년 계획을 당연히 계획을 해요. 아마 컴퓨터에 껐는데 컴퓨터에 들어가면 다 있어요. 예. 거기에 저는 이제 지금 2021년이잖아요. 네. 저는 11월 달이 되면 2달 동안요. 네. 내년 일정을 짭니다. 네네. 내년의 계획. 내년 네. 계획. 그리고 제가 이제 은퇴를 하기 전에 네. 3년 전부터 직원들 교육을 시켜요. 어떻게 했냐면 제가 이제 이걸 하게 되면 네. 직원이 경영을 배워야죠. 네, 배워야죠. 그래야 이걸 맡기죠. 네네. 그러면 직원한테 경영을 맡기를 하려고 하면 첫 번째 오너가 할 수 있는 해야 되는 게 필수 조건이 하나 있죠. 필수 조건. 매출 공개? 모든 걸 공개를 해야죠. 네, 그렇죠. 공개를 매출부터 해야죠. 모든 걸 네. 다 공개를 하고 오픈을 해야죠. 그리고 저도 힘들었어요. 직원들 아마 이런 것을 교육을 시키려고 내 돈 들여가지고 직원들 훈련도 시키고 네. 그래서 1년에 내가 그때 1년에 한 2천만 원 우리 직원들한테 쓴 적이 있어요. 저녁에 야간에 교육을 받아라. 그러면 오늘 교육 받는 사람은 1시간 받아. 그럼 직원들한테 일 끝나고 10,000원씩 줘요. 수당으로. 네. 교육 수당으로. 네네네. 그렇게 해서도 6개월 했더니 직원들이 반발하죠. 왜냐하면 그래도 좋으니까 아무 소용 없잖아요. 그리고 그 교육이 왜 받느냐, 왜 받냐. 제가 나를 좀 잘 배워가지고 나를 더 부려먹고 더 돈 벌기 위해서 나를 가르친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죠. 그게 그렇죠. 그 직원과의 대표자의 관계일 수밖에 없어요. 없죠. 근데 그것을 누가 버리냐면 우리는 직원들한테 깨라는데 직원이 깨면 안 돼. 절대 직원은 못 깹니다. 네. 왜? 직원은 못 깨요. 네네. 대표자가 깨야 돼요. 그것을. 네네네네. 버려야 돼요. 네. 그래서 버리고 그걸 한번 어렵더라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하는 것이 인센티브를 했는데 뭐냐면 직업을 그냥 매출이라든가 모든 걸 공개해요. 공개를 하고. 네, 그렇죠. 매출도 누가 잡느냐면 우리 직원들이 정리해줘요. 네네네. 직원들이 네. 매출을 정리하고 또 지출은 내가 하고 그럼 매달 수익이 나오죠. 매출과 또 부품값을 제한 빼고 또 거기다 경비를 뺀 나머지 비용 그래서 지출을 빼고 그렇게 해서 나머지 초과되는 것은 직원들한테 인센티브 돌려주죠. 네. 그래서 직원들은 인센티브 돌려주죠. 그래서 그 제도를 했는데 2년 동안 고생했어요. 사실은 자리 잡기까지. 인센티브를 줄 상이 아닌데도 줘야 돼요. 네네. 그래야 힘이 나지. 네네. 거짓말로도 좀 싸가지고 네네. 직원들이 알면 안 되지만 네. 거짓말이라도 네네. 마이너스가 이달에는 인센티브를 줄 상이 아니야. 거의 마이너스야. 그런데도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그리고 나서 이제 한 2년 정도 되면서 내 체계적으로 잡는 것이 1년짜리를 짜요. 1년 플랜을.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돈이 제일 많이 냈다가 이달에 9월이구나. 9월 달 같으면 직원들 부자요. 나보다 더 상여금 받아갔지, 인센티브 받았지, 월급 받아갔지. 그리고 근무일수도 별로 없지. 그죠? 네네네. 네? 명절 끼어가지고 네. 없죠. 그러면 우리 직원들은 한 22일 하고 그냥 더 받았어요. 그런데 나는 그때 돈을 벌었냐? 나는 마이너스죠. 네. 마이너스죠. 그걸. 이제 그런 구조가 되는데 그게 결과적으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좋아요. 네네. 그렇게 해야 돼요. 장기적인. 네, 그렇죠. 단기적으로 이렇게 하지만 어차피 저 직원들하고 같이 가는 거. 그래서 이제 하고 우리 직원들이 뭐냐면 1명, 2명, 3명, 4명 있는데 한 명이 제일 오래된 근속자가 지금 20년 넘었죠. 네. 97년도에 왔으니까 20년 넘었죠. 처음부터 있었던. 아니죠. 거의 근처. 20년 넘었고 그 다음에 한 친구가 지금 한 19년째 있고 두 번째가 세 번째가 한 8년. 그리고 이제 막내만 바뀝니다. 막내는 이제 요즘 젊은 친구들이 조금 어느 정도의 정비 새로 배운 친구들이 한 3년 고비만 넘었으면 참 좋겠는데 그 3년 전까지는 사실은 젊은 친구들이 여기 아주 수익률이 안 맞아요. 급여가
뭐 복지라든가 이런 게 3년이 좀 넘어가면 좀 괜찮은데 몸이 배고 이제 그래서 우리는 장기 직원들이 있고 그래서 그 이제 같이 가야죠. 뭐 저기 직원들이 사장 자르면 내가 잘려야 되는 거고 그죠? 네. 그게 맞잖아요. 요즘에 직원이 사장을 잘라야지 사장이 직원 못 잘라요. 그죠? 그래서 오래된 직원들이 같이 하고 뭐 그렇게 하면 직원들이 다 일을 해줘요. 또 그 자기들이 그러니까 경영을 끌어들이는 거지 직원을. 그러니까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그렇죠. 그렇게 구축을 해놓고 네. 이제 그러니까 제가 그 필리핀 한번 가면 15일 정도 있는데 네. 14일 짧으면 10일 네. 길면 15일 동안 있어요. 그래도 그거 일 다 처리해서 다 나가고. 그거를 미리 예상을 하시고 그런 내 계획이 있기 때문에 회사를 이렇게 몇 년 전부터 준비를 하고 바꾸신 그렇죠. 거네요. 네, 그렇죠. 이게 쉽지 3년, 않은데. 3년 정도는 걸린다고 생각해야 돼. 그냥 내가 가서 오늘 직원들 뭐 해서 내가 주고 이렇게 하니까 걔들이 내년부터는 하겠다. 절대 안 됩니다. 걔들도 앞으로 갔다가 떨어지고 앞으로 갔다 떨어지고 앞으로 갔다 그래. 나도 똑같고 내 마음도 줄까 아까워 줄까 아까워. 직원들도 일하면 열심히 줄까? 그건 우리 대표자는 이래요. 열심히 하면 줘야지. 직원들은 뭐라 해요? 많이 주면 열심히 할게 그래요. 충돌되죠. 맞습니다. 그럼 누가 해야 돼요? 사장이 줘야 돼. 해야 된다. 근데 우리는 보통 일 잘하면 돈 많이 줄게 그러는데 돈 많이 주고 일하는 걸 봐야 돼요. 그 다음부터는 준 만큼 일 못하면 뭐 어쩔 수 없어. 얘기해야지. 먼저 줘야죠. 근데 그게 이제 서로 신뢰잖아요. 내가 직원을 신뢰하냐, 직원이 사장을 신뢰하나. 그러면 사장이 직원을 신뢰해야죠. 먼저. 네, 먼저 해야 돼요. 직원이 사장은 신뢰는 절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항시 내가 이제 집에서도 이제 요즘에 이제 최근에 내가 이제 그걸 하기 전에 사실 공부를 좀 했어요. 이렇게 내가 이제 네네. 경영에 관한 서비스 리뷰라든가 이거 긍정의 힘 이런 게 경영에 대해서 내가 이제 책들을 좀 책들을 보셨구나. 내가 개인적으로 사서 좀 보고 네네. 이게 이제 이것보다 긍정의 힘 같은 거 그렇죠. 그건 굉장히 좋아요. 긍정의 힘. 네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의 힘. 그렇죠. 그게 괜찮- 책들을 이렇게 보시고 시간 관리. 그러니까 시간 이 관리가 경영의 시간 관리. 그러니까 시간 관리 이렇게 하면 좋다. 성공한다. 이런 것도 괜찮고. 경영에 관한 거를 아니, 좀 그거 많이 아니고 하셨구나. 네. 이런 것 같은 괜찮고. 그리고 네. 뭐 서비스 리더비라든가 뭐 그리고 이제 제일로 재밌는 말이 뭐냐면요. 네네. 이 책 있죠, 이 책. 재미있게 말하는 사람이 성공한다. 네. 인간관계에 관한 책이구나. 아니. 이건 그 대화법이죠, 대화법. 대합. 네. 그리고 여기 이런 거하고 이런 것도 괜찮아요. 이건 뭐라고 써있어요? 일 잘하는 사람보다 말 잘하는 사람이 이긴다. 네네. 이게 지금 우리 트렌드에 맞는 시대거든. 이게 정비사들이 알아야 되는 거. 네네네. 그러니까 정비 아무리 잘해야 네네. 그 말 못하는 사람, 말 잘하는 사람이 이긴 거야. 정비 하나도 못해도. 그저 우리 남철이 회원이 이거 잘하잖아. 일도 잘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저는 말만 앞서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미래를 내 노후를 준비를 해놓으셨던 거고 그 몇 년 동안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저는 제가 지금 등촌점의 그 직원처럼 20년은 제가 있었잖아요. 네. 저는 오토큐에 있었고 네. 거기서 네. 똑같이 네. 그 사장님이 나한테 똑같이 얘기했었던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되게 비슷해요. 지금 시스템도 비슷하고 거기랑 말씀하시는 철학도 비슷하고 자기가 추구하는 그런 것도 비슷해요. 근데 저는 이때 어쨌건 튕겨 나온 게 저는 이제 제 꿈을 찾아야겠다고 나온 거고 그 전까지는 이 사람 밑에서 내가 진짜 이렇게 이 사람이 말한 대로만 되면 평생 창업 안 해도 되겠다 저도 생각했었죠. 그렇죠. 네. 근데 이게 말씀하신 대로예요. 사람은 변해요. 그렇게 변하죠. 예,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을 믿고 너가 여기를 난 널 믿으니까 내가 필리핀 가도 너가 여기를 맡아서 해. 이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지. 그건 안 되는 거야. 예. 그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그 말씀이 그건 너무 안 되는 멋있고, 예.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시스템을 믿고 그 시스템이 굴러가게끔 만들어 놓으신 게 너무 대단하고, 그거를 하려면 오너가 내려놔야 돼요. 저는 그렇죠. 봤거든요. 제가 있었던 거기는 그 사람은 욕심을 못 내려놓더라고요. 왜? 너무나 큰 돈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를 왜냐면은 저는 거기서 월 매출이 뭐 몇 억씩 나왔으니까 네. 이 사람이 이거를 줄라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렇죠. 내가.
그러니까 결국은 가족들을 부르더라고요. 당연하죠. 네. 왜냐면 너무 커져버려. 그렇죠. 네. 왜냐면 네. 직원은 네가 아무리 나한테 충성이든 직원이라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니까 가족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배님은 그거를 내려놓기 힘든 거를 내려놓으셔서 그거 한다는 게 저는 너무 대단하고, 또 이 블루엔즈를 한다는 거는 저는 알아요. 그러니까 선배님은 별거 아니라고 하셨는데 블루엔즈나 오토큐는 그냥 내가 남한테 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저는 제 기준에서. 왜냐면 너무나 이거는 큰 혜택이고, 뭐 이게 예를 들어서 어떤 돈으로 따진다 그러면 정말 한 10억 이상의 가치가 있는 메이커인데, 물론 뭐 그렇죠, 사람마다 맞아. 다르지만, 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제 마음속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자리 잡아 있는데 그렇게 하신다는 게 너무 대단해서 여쭤본 거고, 거기에 연결돼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봉사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신 거잖아요. 베풀어야겠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직원들한테 그래요. 우리 와이프가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었죠. 네. 직원들이 이렇게 그럴 하는 것 게. 같아요. 네, 왜냐면 우리 와이프는 그 돈이 얼마쯤 줄 알아요? 우리 와이프 오피스 마스터 일하는데 한 달에 얼마 줄까? 최저시급은 드려야죠. 그렇죠. 전부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 많이 드려요. 그래서 이제 많이 줘야 된다. 네. 한 달에 얼마 준줄 알아요? 한 달에 30만 원 줘요. 개인 용돈으로. 네네네. 근데 왜 그렇게 하냐면 불만이 많죠. 맞죠. 처음에는. 왜? 일도 많이 하고 그런데. 그래? 그럼 불만이 많으면 정식으로 월급을 줄 테니까 그 우리 직원들하고 똑같이 근무를 해. 8시까지 나와서 10시에 끝나고 그 중간에 절대로 어디 나가는 법 없기. 근무에 충실해야 돼. 무슨 말인지. 그런 자기거든. 왜냐면 직원들한테 부끄럽지 않는 사람이 있을 때는 받아가도 돼. 그리고 이제 가끔은 이제 이런 얘기를 돈을 보면 그래서 우리가 서울에서 이만큼 살고 양주에 가서 이렇게 출퇴근하고 우리가 여유롭게 얘네들이 여기 하고, 누가 해줬어요 그거? 직원들 덕분이죠. 그 직원들 덕분이죠. 그러면 이제는 내가 불안한 게 돼요. 내가 먹을 만큼 먹고 살았잖아요. 그럼 다음은 이제 고생하는 직원들이 먹고 살아야 되고, 또 그 직원들은 또 직원들이 먹을 만큼 살면 또 다른 직원이 먹고 살 만큼 해야 돼요. 해줘야 돼요. 먹을 만큼. 그러니까 그 돈을 내가 가끔 돈을 남처럼이지만 돈을 얼마 벌면 되겠어요? 얼마까지? 제 지금 솔직한 마음이요. 저는 그냥 딱 1년에 한 1억 정도. 아니 그거 말고 평생? 그럼 평생을 그럼 도둑이야. 지금 100세 시대라고 100세까지 살 건데 그럼 90대에서 1억을 번다고 1년에? 그럼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고. 그래서 내가 나의 목표가 어느 정도 했을 때는 내가 그렇지 열심히 벌고 산을 올라가잖아요. 정상에 올라가죠. 네. 그럼 내려오죠. 네. 그러면 정상점이 어디냐? 그러면 우리가 내려온다는 것은 이 사업으로 보면 올라갈 때는 열심히 돈을 버는 거죠. 내려올 때는 돈을 베풀어 주는 거죠. 그리고 그 땅에 내려왔을 때는 등산을 시작하기 전 땅하고 똑같은 거죠. 그럼 그 위치로 가 있어야죠, 사람. 지금 그 위치로 가 있어야죠. 아주 그 선배님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내가 떠나기 전에는 나는 다 베풀고 가고 싶다. 그렇지. 무로 가겠다. 그럼 그래야지. 아니 내가 처음 시작할 때. 그러니까요. 그렇지. 그때 그 모습. 그렇지. 그러면 멋있네요. 그러면 뭐야? 그래 우리 직원들은 열심히 하고 나를 했어. 근데 이제 그 직원도 20년 동안 있었죠. 그죠? 오래 있었죠.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줬어. 사장이 돈을 쓸 거 아니에요. 직원은 얼굴만 받아가고. 네, 그렇죠. 네, 그 네. 내가 열심히 버는 돈을 누가 쓰면 이쁘고 누가 쓰면 미워요. 사장이 돈을 쓸 거 아니에요. 쓰는 게 보일 거 아니에요. 사장이 뭐 자기 위해 쓰고 뭐 골프를 치러 나갔을 수도 있고 그렇죠. 아들이 쓸 수도 있고 그 사람이 뭐 가서 불이웃 가서 돕기도 하는 성금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 그게 볼 때 제일로 쓰는 돈 쓰는 미워하는 사람이 있잖아. 저 사람이 쓰면 싫어하는 거야. 해봤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벌 내 경우에는 자꾸 땅을 사더라고요. 그런 게 보기 싫더라고요, 저는. 그렇지. 왜냐면은 항상 돈이 없다 그러고 그렇지. 여기 땅 사고 돈 없다 그러고 여기 땅 사고 돈 없다 그러고 여기 대출금 나가면 다 없대요. 그렇죠. 근데 아니 애초에 그걸 안 사고 그렇지. 그냥 그거를 이렇게 직원들한테 이렇게 그렇지. 했으면 그냥 자기 땅이 늘어나는 건데 그걸 가지고 대출금이 많이 나가니까 나는 그렇다고- 수익이 없다 이러면 좀 이해가 안 되긴. 그렇지. 자기가 땅 사놓고 거기 대치고 이자 갚은데 네. 사업이 안 자기는 된다. 다 나간다. 그렇지. 나는 얼마 못 갖고 간다. 그러니까 좀 이해가 안 되죠. 그럼 그 그럴 땅도 때는. 그 직원들 명의로 1%라도 줘야지. 그런 건 없죠. 원래는 그게
그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게 이제 그거에 대한 네. 불만은 아니고. 아니, 이제 불만은 아닌데 내가 이제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내가 좀 개인적으로 좀 공부하는 게 있어요. 그게 그런데 그 직원들이 생각을 해서 누가 돈을 쓰니까 근데 사장이 쓰는 건 좀 용서를 해. 예. 그지? 네네네. 돈을 왜 네네. 사장이니까. 그렇죠. 우리 사장인데 내가 버는 네. 거 사장이 쓰는 거 당연하지. 네. 이거 우리들 관리도 해주고 관리해주니까 뭐 얼마 쓰더라도 골프 치더라도 그래 그럴 수 있어 사장이 쓰는 게. 근데 제일 미운 사람이잖아. 사장 가족이 쓰는 게 제일 미워. 특히 아들이 쓰는 거. 놀고 있는 아들이. 그러니까 그지? 이제 그리고 그 부동산을 땅을 샀어. 근데 그 땅이 우리 공장을 위해서 확장하기 위해서 사면 괜찮아. 네네네. 근데 아들 명의로 준다든가. 예를 들어서 개인으로. 소문이 그럴 그렇지. 수 있겠네요. 그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직원들이 벌면 뭐 직원들이 다 주라고 하면 안 되지. 네, 그럼요. 다 주면 안 되지. 그래서 다 주면 직원들도 안 해요. 그래서 자기가 버는 거에서 어느 정도는 주고 또 돌려주고 버는 거. 그래서 그게 괜찮다. 그래서 이제 우리 집도 뭐 누구든 그러더라고. 돈 벌어서 요즘 세태가 그렇지. 요즘 이제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네. 사실 돈을 더 벌려고 하는 것이 왜 더 볼까 물어보면 아들 집도 사줘야 되고 장가 가면 그치? 네네네. 네? 또 있으면 요즘에는 아들까지 아니야 그 손자까지 책임지더라고 할아버지가. 그래서 그러면 죽을 때까지 일해야겠다. 그래서 나는 그래. 지금도 내가 버는 돈의 80%는 내가 쓰자. 네,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뭐냐? 그 10%는 애들이 쓰고 우리 자녀들이 쓰고 있으니까. 네네. 그죠? 그리고 이제 80%는 마누라하고 같이 쓰는 거지. 우리 와이프하고 둘이서 같이 쓰는 거. 20%는 그냥 애들 주고 애들도 좀 이렇게 좀 해줘야 되니까. 그래. 제가 그거에 관련해서 평소부터 생각하고 있던 거를 좀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젊은 친구들이 정비를 말 그대로 그 고비가 있고, 대학도 자동차과가 굉장히 인기가 없고, 고등학교도 자동차과가 굉장히 인기가 없고, 또 학교들은 지금 다 막 과가 없어지고 막 다른 걸로 바뀌고 막 이런 과정도 겪고 있고, 대학교들이 자동차과가요. 그리고 막 교수님들도 막 지원자가 없어서 막 되게 힘들어하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건 뭐 저의 관점입니다. 좀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 이제 선배님 세대들이 그러니까 60년대생들, 초반생들, 50년 후반 세대들이 자동차를 처음 시작할 때는 사실은 그러니까 일이 많고 네, 맞아요. 경제도 좋고 네. 굉장히 많은 부를 축적했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은 지금 젊은 세대들이 저 같은 경우에는 창업을 하겠다는 꿈이라도 있었는데 자동차 정비를 하면은 시간도 많이 없고 일 자체도 힘들고 체력적으로도 그렇다 월급이 막 자기 또 비슷한 또래들보다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매력이 없단 말이죠. 정비라는 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선배님이 자동차,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우리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클럽이라는 곳이 자동차 정비인들의 모임이지만 이런 그러니까 선배님 말씀하고 일맥상통해요. 우리가 그 시절에 그런 직원들에게 덕분에 이렇게 확장을 하고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이제는 우리도 좀 그런 정비를 막 시작하는 친구들한테 좀 기회를 주고 좀 맞아요. 그런 걸 좀 하면 어떨까?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그러니까 클럽이. 맞아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맞아요. 하거든요. 그게 사실은 어느 데도 마찬가지예요. 극단적으로 내가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제가 뭐 어디 가서 뭐 자동차과 강사를 좀 해달라고 네네네네. 부탁도 선배님한테. 얘기 맞았어요. 많이 네네. 받았어요. 근데 제가 안 가요. 왜 안 가냐면요. 과연 내가 그들을 위해서 뭘 줄 것인가? 그들을 위해서. 네네. 근데 아니고 요즘에는 대학교 그 자동차학과 보니까 교수를 위한 학생이 있어요. 학생을 위한 교수가 돼야 되는데. 네. 사실은. 네. 그리고 내가 아까 그 정년 얘기했잖아요. 정년. 네. 정년. 근데 그들이 처음에 나도 베이비 세대 맞아요. 아까는 50대 네. 베이비 세대 맞는데 베이비 세대들이 나왔을 때는요. 정년을 55세까지 목표를 해서 왔어요. 시작은.
그때가 네. 정년이 그때 네, 55세, 56세 그랬죠. 네. 근데 지금은 좀 그냥 늘어났죠. 늘어났죠. 그게 왜 늘어난 것 같아요? 뭐 의학 기술도 발전하기도 하고 그건 의하고 아무 관계 없어. 또 부양할 세대들이 생겼나? 네? 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 부양이 아니라 지금 얘기하는 것이 그 기득권들이 아, 네. 내려놓지 않는 거야. 아, 그것도 연관이 그러니까는 내가 예를 들어서 그래. 그럼 내가 내 친구도 이렇게 주변에 있어요. 그 사람한테 뭐 대기업에 다녀. 그 연봉 1억 되죠? 그죠? 대기업은. 네네. 그러면 걔가 그만두면요. 그 청년 실업자가 3명이 들어가요. 아, 급여 층. 급여로 따지면 네네. 그렇죠. 그러면 3배 월급을 받고 있는데 그러면 청년 한 명만큼 일을 하느냐? 그렇진 않죠? 안 못하죠? 할 수 있죠. 네. 30% 일도 안 하면서 돈을 받아가요. 그러니까 그 기득권이 좋은 기득권을 내려놓느냐 안 내려놓는 거죠. 그리고 그 기득권 가지고 누구한테 주냐? 자기 아들한테 주고 자기 손자한테 주고 그렇죠? 그래. 그 기득권을 안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우리가 그 기득권을 서로 내려놓고 자기가 있는 것을 해주고 돌려줘야죠. 그건. 우리는 그동안에 먹고 살면 많이 했어요. 지금도 저는 그래요. 그래서 젊은 직원들이 여기 와서 일을 하면 물론 이제 뭐 자동차 정비가 힘들고 했지만 그것은 전부 다 우리 세대가 잘못한 거예요. 우리 부만 축적하다 보니까 계속 희생을 시키다 보니까 그들이 떠난 거죠. 왜? 그들이 생각이 깨어났어요, 이제는. 옛날에는 그 일자리도 없고 뭐 참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SNS라든가 모든 게 다 공개가 정보돼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다고 여기서 야, 너 거기 가서 월급 얼마 받고 있어. 그리고 옛날은 야, 여기 배울 나가면 막 100만 원 받으면 많이 주는 거야. 그 정도 해. 근데 지금은 그럼 지금 딱 쳐보니까 이거 100만 원 아닌데 200만 원 주는데 남들은 여기 있을 이유가 없는 거야. 그게. 그리고 옛날 같으면 기술 배워야 돼. 우리 세대는 그렇지. 기술 배워야 돼. 기술이 있어야 돼. 그런데 근데 요즘에는 그 기술이라는 것이 다 오픈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노하우? 사실 이제는 노하우라는 건 없잖아. 맞습니다. 지금 노하우가 어디 있어? 그건. 네. 지금 노하우가 없어. 옛날에는 그 노하우 때문에 그걸 배우려고 많이들 또 사수도 있고 뭐 이렇게 네, 체계적인 근데 지금은 거의 스승과 제자 같이 들어갔죠. 그리고 여기 직급 있잖아. 탁탁탁탁 이게 레벨이. 네. 근데 지금은 이제 다 깨졌잖아. 거의 뭐 동일선상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내가 어제도 누구 만나서 그런 얘기 누가 뭐 지금은 세상이 경력직이 아니다. 능력직이지. 능력급이 경력이 아니야. 능력이지. 그건 물론 뭐 경력도 필요하겠지만 거기에 경력과 능력이 한번 해야 되는데 지금도 우리 정비사들이요. 좀 해야 되는데 우리 여건이 많이 이제 지금 그래도 많이 좋아진 거죠. 많이 좋아졌죠. 왜 얘기냐면 이게 우리나라 산업이 대기업 산업이다 보니까는 뭐 대한민국의 80%의 중소기업이 10%의 대기업은 먹이 살리잖아요. 그런 구조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구조적으로. 많은 대표님들이 선배님 같은 생각을 하면 좋은데 어떠세요? 그런 모임에 나가서 이런 얘기 하면 지지를 받으세요?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우리 애들을 이제 경영자는 않고 이제 애들을 내가 여기 양주 이사 갈 때 아들 딸이 학생이었어요. 둘 다. 네네네. 둘 다 학생인데 어느 못 얻어주고 나가 갔으니까 그래도 돈이 남아. 네네네. 서울 정리하니까 돈이 서울 남아. 정리하니까. 그러니까 용돈 편하게 쓰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공기 좋은 데 살고. 그래서 남들이 그래요. 그러면서 안 가. 그래서 남들이 그러더라고 전부 다. 어떻게 그 학생의 애들을 떨어져 사냐. 내버려 두고. 네네네. 그래서 아니 뭐 법적으로도 내가 어떻게 관리할 관리가 없는데 20세 넘어가니까 네, 뭐 성인이니까 법적으로도 없고 어디 가서 뭐 할 일도 없는데 그래? 물론 뭐 경제적인 생활비는 내가 지원을 하고 있지만 일단은 그 나가서 산다는 자체 그리고 그러면서 가끔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는 사실 부자잖아요. 우리나라 나라 자체가 자체고 국민들도 부자예요. 네네. 부자예요. 그렇죠. 부자예요. 네. 우리 젊은이들이 열심히 근데 우리 젊은이들이요. 우리 세대만큼 일을 했으면 먹고 살만해요. 일을 안 해. 그런 부분도 있죠. 안 해. 네네. 지금은
예전에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서 근무 시간을 안 따졌어요. 안 따졌죠. 근데 요즘 직원들은요, 돈을 안 벌어도 좋은데 근무 시간을 따져요. 그렇죠. 그건 중요하죠. 당연히 근무 시간과 페이는 같이 가는 건데. 그러면 왜 그러냐? 그러면 요즘 젊은 친구들이 그 근무 시간이 좋고 페이 안 되나? 생활은 뭘로 해? 지금 다 허덕이잖아요. 비니핀이지. 왜? 우리 직원을 멤버 했는데 정비하는 친구들이요. 집이 잘 살면요. 정비 시작 안 합니다. 3D 업종 누가 해? 엄마가 안 시켜. 야, 씨, 그 돈 내가 줄 테니까 너 하지 마, 일. 맞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안 시켜요.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 정비사도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비사도 몇몇 보면요. 그냥, 뭐 자기 가족이 아들이 일한다고 그러면, 우리 저 처음에 막내 시작부터 일을 시켜야 되는 그거 그 일 안 시켜요. 네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직원들이 열받지. 열받죠. 낙하산 나오려면 그러면 낙하산 타고 열받죠. 오니까. 네. 근데 그런 경우도 많이 있잖아, 사실. 네, 그렇죠.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농담삼아 그렇지만 2세 요즘에 이제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자가 땅에다가 자가 건물이면 2세가 그 아버지 것을 배우고. 그죠? 예. 그렇죠. 보통 그렇죠. 그쵸? 그러니까 그 요즘에 젊은 친구들이 그래서 똑똑하다고.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가 약간의 이제 비약적인 얘기일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지금도 자동차 정비가 어렵다 하지만요. 지금도 열심히 공부를 하고 또 자기가 꿈을 가지고 하고 지금처럼 뭐 하든지, 또 안 그러면 이렇게 지금처럼 하면 이렇게 자본과 기술가에 만나서 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건 네. 그런 많이 있잖아요.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근데 이제 정비를 내가 보니까는 우리가 이제 정비라는 것이 이렇게 우리 옛날에 생각했던 뭐 뜯고 조이고 고치고 하는 이제 정비 개념을 가지면 이제 없죠. 새로 배울 수 있는 사람이. 네. 그러니까 우리 그 병원도 보면 우리 사람으로 많이 비유를 하잖아요. 자동차는. 네, 맞아요. 병원 많이 가면 비유하죠. 병원에 과가 없어진 것이 정형외과가 없어지고, 그죠? 네. 그렇죠. 없어지는 것들이 생기죠. 많이 없어지고 또 새로운 부장이 생기고, 그래서 뭐 자동차도 이제 마찬가지 거고, 뭐 내구성 좋아지고 고칠 거 없으니까. 우리 집에 지금 현재 수제를 보면 블루엔진 들어오는 입고 차량에 보면 바로바로 피부를 넣을 거예요. 거의 지금 10%가 넘어요. 전기차 들어오는 입고가. 많이 들어오는 네. 거죠. 그렇죠. 지금 뭐 전기차 나오니까 거기다 하이브리드까지 합치면 한 20% 된다고 봐야겠죠. 거의.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뭐 당연히 우리는 또 메이커니까 그럴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리고 메이커에 들어오면 또 뭐 한 7, 8년 넘어가면 여기 안 오죠. 나 같으면 안 오지. 비싸니까. 네. 하여튼 그 처음 얘기로 돌아가서 그래요. 그런 그 PEC 내에서 그런 고민들을 저희도 많이 해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보세요. 베풀어야 된다는 생각을 공유하면서 한번 해보고, 다음에 이제는 이제 거의 사실은 너무 지금까지 중에 제일 재밌게 말씀을 잘해주셔가지고 거의 1시간 다 돼가는데, 제가 이제 좀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거는, 그 모든 이렇게 이제 미래를 그렸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해외 봉사를 나가는 게 몇 년 전부터 계획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시게 됐는지 처음부터 그 얘기를 한번 해주세요. 네, 처음에 어떻게 생각을 하셨고 하게 됐는지. 제가 이제 정비를 이렇게 하다가 우연치 않게 네네. 그쪽을 뭐 한번 해보자. 그래서 한번 가서 봤어요. 그 현실을, 자동차 정비.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그게 들어왔나요? 누가 소개로 거기 이제 걷던 사람들이 이렇게 해보자 한번. 그래, 그럼 이제 자동차과 그 교수 몇 사람이 네네. 여름방학 때, 겨울방학 때 할 일이 없으니까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그럼 좀 좋은 일을 한번 해볼까? 그냥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처음에는 관광식으로 가는 거지. 네. 관광식으로. 네. 그냥 기왕에 놀러 갈 바에는 그냥 가지 말고 우리가 이러이러한 테마를 가지고 한번 가고 그쪽에 협력을 좀 요청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 바람은 이제 직업학교를 좀 해보고 싶은 데가 있어가지고, 그러면 기왕에 놀러 가는 거 한번 가보자. 거기서 또 그 잠잘 때는 있고 밥은 우리가 먹어야 되는데 기왕에 따로 가지 말고 거기를 가게 된 거죠. 가서 그 자동차 정비라든가 이런 현실을 한번 보고. 그 지역이 어디였죠? 당시에? 필리핀이었죠. 필리핀. 그러니까 필리핀에
마닐라 쪽 아니면은 그렇죠. 마닐라도 똑같고, 마닐라 쪽에서 한 1시간이나 2시간 정도. 들어가는 데에서. 거기인데, 거기 가서 이제 그런 걸 보는 게 아니고, 이제 그러면 한번 해볼까? 그래서 그 친구들이 직업학교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봤더니, 우리 아마 정비시장 우리 한 70년대 말 정도 환경이요. 정비 환경이 지금 그렇게 하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거기는 우리나라보다 더 급속하게 지금 바뀌고 있죠. 그게. 네. 그래서 그래 이 정도 같으면 한번 해볼 만하다. 그리고 내가 배웠던 기술이 한국에서는 이제 써먹을 일이 없어요. 네네네. 그렇죠. 없죠. 예, 초창기 기술들이. 그렇지. 뭐 없잖아요. 네. 차가 없어. 예, 차가 없어 일단은. 근데 거기 가면 써먹을 수가 있어. 아직 남아있으니까. 그리고 걔들이 지금은 내가 가졌던 기술을 걔들이 배우면 1급 기술자가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스캐너 진단기를 사용할 줄을 몰라. 진단기가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메이커만 있고 메이커. 네. 카사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메이커 정비 쪽이만 진단기. 그러니까 진단기를 사용할 줄 알면 그 인류 기술자가 되는 거야. 그러면 좋다 한번 해보자. 그리고 가서 보니까 시장이 그래. 그래서 한번 해보자. 그렇지. 그리고 이제 또 내가 가서 1년에 2번이니까 그건 학교는. 그래서 그것은 조금 그럼 그동안에 뭐 할까? 그래서 이제 그쪽에 이제 매력을 느낀 거지. 한국에서는 내가 지금도 뭐 PC 가서 나한테 자동차 강의하러 가면 할 게 없어. 내가 알아야지. 왜 차도 안 고치지. 배우지도 안 했지. 그러니까 실무 쪽은 이제 할 게 없으시니까. 없잖아, 그거. 네. 내가. 그래서 차라리 PC 간다가 뭐 하라고 그러면 내가 우리 직원 가는 게 낫지, 나보다. 우리 직원이 훨씬 낫잖아. 요즘에는 저 진단기도 전부 다 무선 쓰고 네. 전부 다. 네. 그지? 그럼 직원이 훨씬 나보다. 그러면 기술적으로 한다고. 그렇지, 그게 낫지. 뭐 내가 가서, PC 가서 뭐 할 거야, 가서. 뭐 정신을 개혁하나, 무슨 정신을 이어받긴 뭐 그래. 그거 없어. 요즘에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거야. 근데 거기서는 아직. 그럼 내가 할 일이 있잖아. 내가. 그러니까 내가 한국에서는 내가 가진 것을 누구한테 주고 싶어도 받을 사람이 없어.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뭐 할 거예요? 그러면 거기 가서 받을 수 있는 데 가서 하는 거지. 그냥 그런 개념이지, 그런 개념. 그럼 거기에서는 현지 약간 뭐 코이카나 이런 거랑 연계해서 하시는 건 아니고. 아니, 코이카는 그래서 이제 몇 사람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코이카도 얘기하고 뭐 이렇게 근사하게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건 하지 말자.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좀 나보다 젊은 친구들하고 또 교수들하고 가니까 교수들은 또 학교에 있으니까 우리가 좀 틀려요. 근데 내가 예전을 한번 돌아봤지. 예전에 그 자동차 정비할 때요. 정비 자격증 가지고 있으면 취직 못했어요. 오히려. 왜 그러냐? 위에 거참이 자격증도 없고 없는데. 모르는데 이쪽 따고 가서 자격증이 있어가지고 하면 누가 써? 안 써주지. 취직이 더 힘들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혼자 생각하면서 이건 나를 한번 돌아보는 거지. 나는 그러면 정비를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왔을까? 나 역시 아무것도 없어. 그냥 뭐 배우고 하다가 이걸 재미도 있고 이게 좀 괜찮다 싶으니까 다시 공부를 해서 자격증 따고. 그렇지. 그러니까는 이렇게 선 취업에서 배우는 거지. 네. 예를 들어서. 근데 이제 교수들은 뭐냐면 배우고 취업을 가잖아. 서로 이제 안 맞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내가 이제 했지. 그러면 현장을 좀 하고 현장도 있고 이것 다 같이 겸해자 해가지고 한 거고. 그런데 거기는 아직은 선 취업이 돼야 되고 우선이. 그리고 또 우리는 뭐 최저임금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사실 뭐 이렇게 내가 조금만 낮춰서 가면 취업할 때가 많은데 거기 일자리도 없고. 또 예전에 우리가 아마 우리 저보다 나이 연배가 좀 많으신 분들은 알 거예요. 어떠냐면 일을 가서 우리가 뭐 기술을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말 그대로 꼬마 생활을 또 한 1년인가 2년인 다음에 또 올라가고 맞아요. 이런 그렇죠. 단계를 해야지. 그때는 급여가 없잖아. 그냥 용돈이나 받고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죠. 그냥 기술 배운다 해가지고. 그래서 예전에. 옛날에는 기술 배우면 뭐 맞고 기술 배우고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개념이라고 보면 되는데 거기는 뭐 이제 요즘에는 때리지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절차가 필요하고 걔들이 또 아직 먹고 살기 힘드니까 뭐랄까 저기 이렇게 우리 이처럼 또 이렇게 뭐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생활도 안 좋고 현지의 그런 그렇죠. 현지의 어떤 그런 대행 업체 같은 그런 게 있고.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생각할 때 내가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이 뭔가를 잘 살러 간다. 그렇게 하면요. 사실 그렇게 마음을 처음에는 잡고 갔는데 그렇게 잡으면 안 되겠더라고. 그렇게 잡으면 그냥 내가 가서 여기는 할 일이 없어. 내가 거기 가니까 할 일이 있어. 그럼 재밌잖아. 일이 있으면. 그래야 재밌어서 가는 거지. 그러니까 너무 거창한 그런 그렇지. 목표를 그러니까 갖고 가지 말아라. 그런 목표를 가지고 가면요. 네. 가서 실망하고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내가 마음이 안 들면 하기 싫은 거야. 근데 내가 마음에 들자고 가는 건 아니거든 사실. 걔들이 마음에 들어야지. 그러니까 지금도 내가 학교에서 학생들이 마음에 들어야지 교수가 마음에 들면 안 되거든. 그게. 그러니까 교수가 학생들이 내가 가서 거창하게 봉사 그 나한테 그런다고 뭐 가서 뭐 하고 무슨 코이카? 코이카는 처음에는 그렇게 코이카는 네. 저기잖아. 그 국가에서 국제연맹. 똑똑한 사람들 그 양로원이잖아. 그 휴양지고 거기. 그런 그렇죠. 그치? 그런 것도 알잖아. 예, 네? 예. 그게 그리고 거기 들어가려고 하면 박사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거기 들어간다는 뜻은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 내가 그냥 무슨 비공인 법인 아니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그냥 NGO로 그렇게 보면 NGO로 가는 거지. 그러면은 그게 거기 현지의 학교가 선배님이 가실 때만 개설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다른 분 돌아가면서 계속 가는 거예요? 지금은 없고 이제 초창기의 시작이니까 우리가 한번 해보자. 지금은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게 없었고. 있잖아. NGO 단체가 있어요. 네. 그럼 NGO 단체라는 것이 그들 뭐 학교도 세워주고 유치원도 맞아요. 하고 지금 유치원 같은 거 많이 활성화돼 있거든. 네. 근데 이제 다음에 이제 우리는 이제 직업학교잖아 일종의 애들을. 그렇죠. 청소년 직업학교지. 근데 NGO들도 청소년 단계는 거의 빠져 있어요. 네. 거의 아이들. 아이들 위주요. 아이들 위주고 또 성인 위주지. 근데 걔들이 우리도 옛날에 봐봐요. 왜 우리도 학교를 대학을 못 가고 고등학교를 못 가고 하는 애들 없잖아요. 네. 그럼 그런 애들을 갖다가 또 이렇게 국가에라든가 사설에서 지금처럼 뭐 이렇게 학교 그 시설을 이용을 못해 자격이 안 되니까 거기 가려면 돈도 있어야 되고 또 공부도 잘해야 되고 근데 없어. 그럼 우리가 NGO로 가니까는 직업학교를 한번 해보자 해서 간 거지. NGO로 해서. NGO는 또 NGO로 가면 편하잖아. 뭐 제약이 없으니까. 다시 또 그러면은 이제 코로나 끝나면 다시 재개하실 생각이신 거고요. 그렇죠. 기회가 되면 언제든지 어디든지 한번 해보고 또 그렇게 해보고 또 뭐 내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내가 한국에서는 이제 자동차를 나는 사실상은 나는 은퇴했다고 그만하고 싶어요. 그렇죠. 네. 그만. 왜냐면 여기서 더 이상을 본 게 아니라 내가 했던 일은 이제는 우리 후배들이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시스템 아니에요. 사회적으로. 그러면 내가 가서 나는 내가 처음에 원천적으로 돌아가면 나는 정년이 이제 55세야. 정비업계에. 그러면 내가 60세까지 하면 여기서 계속 사장실 일하면 우리 직원이 내 자리를 못 올라오잖아. 네. 해야지. 네. 그렇죠. 그래서 자꾸 빠져나가고. 왜? 내가 더 돈을 그리고 여기서 보면 우리 아이폰 돈을 더 벌 이유가 없어. 그거 좀 이상하잖아? 네. 보통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더 벌고 싶어. 벌 이유가 없잖아. 네. 지금 있는 거 가지고 우리가 알뜰하게 쓰고 네. 이렇게 해서 하고 우리가 뭐 죽을 때까지 그냥 뭐 저기 안 남기고 한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리고 또 내가 그렇게 하니까 우리 아들 딸들이 아빠가 당연히 뭐 좀 남겨놓겠지 그 기대 안 하잖아. 내가 이렇게 하니까 네. 내가 만약 거기 앉고 계속 일을 했으면 그런데 그래 가서 오늘 또 이제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생각을 해보니까는 그 부자들이 이 가난한 사람한테 좀 주고 좀 해야 돼. 우리가 좋은 사회가 되는데 나는 부자는 아니지만 최소한의 내는 이건 생각을 했지. 내가 우리 아들한테는 그렇게 안 준다. 네. 우리 아들한테는. 그러니까 우리 아들한테 안 주니까 우리 딸한테 안 주니까 그 손자 손녀한테 줄 일도 없고 그것도 이렇게 내가
안 주니까 우리 쓰고도 우리는 이미 생활이 배에 있으니까 돈을 덜 쓰잖아. 돈 생활이 배에 있으니까. 네, 그렇지. 그거 가지고 우리보다 더 어렵고 우리가 어려울 때 살았을 때 그 사람한테 돌려주는데 조금이라도 쓰자고 그러니까 많이 주고 이렇게 아니라 마음으로 주는 거지 그거야.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1시간 거의 15분, 20분 돼가는데요. 지금까지 최장이긴 해요. 근데 너무 오랜만에 좀 저도 뵈가지고 너무 좋은 말씀 많이 듣고 싶고 막 그래서 욕심이 많아서 막 늘어났는데, 일단은 이제 그렇게 이제 마무리하고, 끝으로 이제, 뭐 코로나는 이제 아예 빼고 어차피 이제 같이 가는 시대가 됐으니까 이제 저희 회원님들한테 또 뭐 마지막으로 뭐 격려나 좋은 말씀 하나 해주시고 마무리 하시죠. 네. 아 그럴까요? 네네네. 뭐 여태까지 뭐 이상한 소리만 해가지고 또 뭐 괜히 또 뭐 내 자랑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아니고요. 저는 이제 클럽에서는요 강사라 불러주지 마세요. 그냥 술 사달라고 하면 내가 술 사줄 것이고 예. 그렇지 불러주지 말으세요. 왜냐면 부담돼요. 나중에 가서 또 가끔은 뭐 이렇게 또 봉사 간다고 그러니까 나도 동참하고 클럽에서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냥 그러면요 제 마음이 또 아파요. 괜히 제가 좀 크든 적든 건 내가 하는 거지 뭐 클럽에서 이런 게 아니라 처음에는 나도 시작은 이거 뭐 프로펠러 캠을 연계해가지고 뭐 여기 뭐 좀 생각을 하셨나요? 생각을 처음 했지 처음에. 근데 실제로 시간이 지나고 이렇게 보니까는 그건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그것은 내 아이의 욕심이 또 회원들한테 또 이렇게 걱정거리를 주는 거고 또 아예 부담을 주고 클럽에 뭐 돈도 없고 그럼 어차피 뭐야 회원 뭐 돈으로 후원하는 것밖에 없잖아 현재로는. 근데 그렇게 하지 저는 가고 싶습니다. 아니 근데 그렇게 하지 그건 개인적으로 나중에 시간이 된다 그러면 저하고 같이 저 어디 갈 때요 나도 한번 때려가세요. 그냥 동남아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필리핀 여행 가는데 한 7, 80만 원 들어가요. 보통 여행사.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그 돈 가지고 기왕에 여행 가지 않고요. 선배님하고 같이 생활하면 그 자체가 여행이지. 맞습니다. 뭐 여행이라는 것이 뭐 좋은 호텔 방에서 자고 뭐 이렇게 하면 좋지만 이렇게 같이 갈 수 있는 마음으로 그냥 같이 하면 되는 건데. 그건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회원 여러분들 코로나는 하나의 핑계입니다. 할 일 많아요. 그리고 코로나가 와서 제일로 덕을 본 게 우리 업종이죠. 뭐 자동차는 뭐 더 안 줄고 또 아마 코로나 때문에 또 우리 회원님들이 어떤 분은 돈대로 벌고 또 지원금대로 받고 그 지원금 뭐 합니까? 그냥 먹고 맛있게 먹고 힘내면 되죠. 네네. 그렇죠. 그런 분들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건 하나의 명분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전부 좀 잘 하시고 특히 건강하시고 그래야 또 자기가 하고 싶은 일 다 하니까요. 건강하셔야 돼요. 그리고 조금씩 내려놓고요. 그냥 뭐 열심히 버셔가지고 그냥 뭐 건강하시고 그 돈 또 이렇게 좋은데 잘 쓰시고 또 이렇게 좋은 날 또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네. 하여튼 건강하시고요. 또 화이팅 하세요. 괜찮습니다. 자동차 아직까지는 희망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배님. 내년에 30주년 기억 꼭 하고요. 네, 내년에 30주년 불러주시면 되고요. 기억하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때요, 초청장 보낼 때요. 후원 경비를 좀 이렇게 써놓으세요. 한 30만 원씩 내놓으라고. 그리고 그때 30주년 할 때 있잖아요. 현직에 있는 사람은 돈 내지 말고요. 나갔던 사람들이 해줘야 돼요. 제가 얘기냐면 집행부랑 얘기를 지금 있는 사람들은요. PEC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사실 돈을 못 벌어요. 근데 예전에 초창기 했던 사람이 돈 많이 벌었어요. 전자제에 처음 만나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 저금해놨으니까 이자도 많이 붙었을 거예요. 좀 하자고요. 네, 그때 꼭 불러주십시오. 네, 이렇게 오늘 블루엔즈 등촌점 우리 김두진 선배님이랑 같이 했고요. 너무 좋은 얘기 많이 들어서 너무 저는 지금 아주 배가 부릅니다. 다시 내년에 30주년에 만나 뵙기를 바라면서 우리 오프라인으로 만나자고요. 그럼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센티브가 연간 보면 인센티브가
1,400만 가까이 되지. 2020년도에. 네. 2020년도. 이렇게 다 월마다 뽑아서 1년에 또 매축 그렇지. 그렇게 하고 여기 월차 쓰는 것들. 예, 그거 다 만들어 놓으시네요. 월차 월차. 월요일부터 토요일 근무하고 월차가 있나요? 그래. 1년에 10개. 1년에 10번의 월차가 있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하고 빨간 날은 저 공휴일 토요일 근무. 예, 근무하고요. 근데 그 근무는 이제는 뭐 신경 안 써. 대신 월차가 있고 자기들은 같이 블루엔즈 하는 대표님들이 이렇게 얘기하면은 왜 그렇게 하냐 그러시는 분들도 계실 있지. 건데 왜 그렇게 하냐고. 왜 오픈하고 왜 그러냐 그냥 월급 주고 그냥 이렇게 더 가져가야지 뭐 이렇게 하실 텐데 그죠? 그렇지.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이제 직원 때문에 힘들어하지. 네네네 그렇기도 하겠죠. 그래서 아니 근데 뭐 내가 그랬어 이제 농담으로 그렇지. 내가 저기 그러니까 그래 난 그렇게 하니까 땅을 못 사잖아. 임대 살잖아. 작아버지 못 갖고. 그리고 그렇게 그 저 땅을 사고 건물을 짓고 하면 은행 빚을 지면 맞습니다. 그렇게 못하지. 직원도 월급 주고 써야지. 근데 제가 아까 보니까 그 직원이 6,500이면 월에 500 이상 그러면은 저기 대표님보다 선배님보다 많이 갖고 가는 것 같은데요? 나보다? 아니 그러니까 6,500이면은 6,500. 월에 500 이상인 건데 그렇죠, 500은 500 넘죠? 500이 6,000이니까 500은 예, 가져가는. 예, 500 이상이네요. 그러면은 솔직히 나는 내가 생각하는 하기 꿈꾸는 게 우리 직원들이 좀 오래 해가지고 10년이 넘어가면 더 벌었으면. 연봉 한 5천원 가져가야 되지 않냐. 그렇죠. 그걸 그건 맞습니다. 예. 그래야 이게 정비를 하는 거지. 10년 정도 넘어가고 예, 그래. 연봉 5천원인데 그럼 연봉 5천이면 맞습니다. 직원들이 만족하거든. 만족합니다. 응? 예, 만족합니다. 근데 그것을 사장이 주는 연봉이 아니라 아, 자기들이 스스로 위해서 네. 벌어서 가져가는 연봉이 돼야지. 지당하십니다. 그 사장이 가져가는 게 아니고.